명절날 가족이 모인 밥상 앞에서 30년 동안 눌러왔던 울분이 터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 집은 완전히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김영희 65살의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들에게 웃음을 지어 보이며 시누이의 간섭을 꾹 참고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명절을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밥상 위에 올린 음식보다 내 가슴속에 쌓인 한이 더 많았습니다. 상은 차려졌지만 가족의 마음은 이미 부서져 있었습니다. 누구 집이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 같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사연마당입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죠. 새벽 5시. 명절날 아침은 유난히 일찍 눈이 떠집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겁니다.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지요. 부엌 불을 켜자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앞치마를 두르고 책칼을 꺼냈습니다. 무와 당근을 써는 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명절이 오면 늘 반복되는 전쟁 같은 하루. 그래도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생각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칼끝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제 손끝이 얼얼해졌습니다. 젊었을 땐 힘들다 생각도 않았는데 나이 들수록 손목이 뻐근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이건 제 몫이라 믿어왔으니까요. 아침 7시쯤 첫째 며느리 수진이가 내려왔습니다. 눈가에 피곤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벌써 준비 시작하셨어요? 말은 했지만 목소리는 풀리지 않은 잠결 같았습니다. 어제 친정 제사 다녀오느라 밤늦게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었죠. 괜찮다, 너도 피곤할 텐데 조금만 도와주려무나. 네, 어머니 뭐부터 할까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친정 쪽 단톡방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며느리 얼굴에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기색이 뚜렷했습니다. 8시 무렵 둘째 며느리 미경이가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아이들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나 먼저 들어갈래. 아직 7살, 5살밖에 안 된 손주들. 저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야. 오냐, 할머니가 뭐 좀 줄까? 미경이는 연신 죄송하다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애들이 너무 시끄럽죠? 아니야, 명절날 아이들 소리 없는 게 더 이상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미경이 얼굴에는 웃음기보다 걱정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손에 들린 가방에는 아이들 간식이며 옷가지가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몇 분이나 오세요? 너희랑 막내 그리고 고모까지 합치면 10명쯤 되겠구나. 순간 미경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못 본 척 도마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9시가 가까워질 무렵 막내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33 청년이죠.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내가 와서 다행이다. 어서 손 씻고 도와라. 네, 알았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꺼내는 말. 엄마, 저 다음 달쯤 독립하려고 해요. 칼질하던 제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독립한다고?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나이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제 가슴 어딘가가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명절 아침에 굳이 꺼낼 말인가 싶었죠. 10시쯤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시누이 경숙이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이지요.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명절마다 저희 집에 와서 차례상에 간섭하는 게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올해는 차례상 어떻게 차리셨어요? 첫마디부터 그랬습니다. 작년이랑 비슷하게 했어요. 아이고, 언니 차례상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니까요. 이건 좀 바꿔야겠네. 말을 마치자마자 부엌으로 성큼 들어와 나물 그릇 위치를 옮기고 과일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 보던 수진이와 미경이가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표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불편하다. 고모님, 저희가 준비하던 거라서.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경숙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작은 질부 며느리 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차례상 제대로 차리는 법을 몰라. 언니, 이래서야 되겠어요? 그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이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수진이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만해라며 둘러대며 웃어넘겼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목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칼끝에 남은 무 조각이 도마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조각 하나가 제 마음 같았습니다. 갈라져 있었지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의 작은 틈이 곧 거대한 균열로 번져나갈 거라는 것을. 차례상을 차리던 부엌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엔 칼질 소리, 국 끓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어울려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했지만 곧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친정 제사도 있어서 오후 2시쯤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꺼낸 말이었겠죠. 그래? 몇 시까지 모인다니? 2시요. 친정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해서요. 그때 경숙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큰질부 명절날 친정 제사 챙기는 거 당연하지. 근데 시댁 차례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아?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순간 수진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모님,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매번 친정 핑계 대면서 일찍 빠지잖아.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미경이가 눈치를 보다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근데 올해는 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작년보다 더 많아요. 혹시 줄일 수는 없을까요? 그냥 평소대로 한 건데. 저는 얼결에 대답했지만 사실 속이 뜨끔했습니다. 정말로 양이 많았거든요. 형님도 바쁘시고 저도 애들 챙기느라 힘든데 조금 줄이면 어떨까 해서요. 바로 그때 경숙이가 고개를 획 돌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작은 질부 무슨 소리야? 차례상은 조상님께 올리는 건데 줄인다는 게 말이 돼?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마. 고모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 미경이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수진이도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모님, 저희가 건성으로 한다고요? 매년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하는 게 건성이에요?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래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경숙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큰질부가 나한테 이렇게 대드네. 그제야 저는 다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다들 목소리 낮추고 음식부터 마무리하자. 하지만 이미 불씨가 붙은 뒤였습니다. 수진이가 숨을 고르더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냐? 저희 집 제사도 있고 여기 차례도 있고 왜 항상 우리만 고생해야 하죠?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경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고모님은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와서 이것저것 바꾸시기만 하잖아요. 뭐라고? 내가 안 도와줬다고? 경숙이 목소리가 더 높아졌습니다. 나는 이 집 딸이야, 딸. 딸이시면 더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간 부엌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숙이가 미경 쪽으로 성큼 다가오려는 순간 준호가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고모, 제발 그만하세요. 애들도 보고 있잖아요. 아이들은 이미 엄마 뒤에 숨어 울고 있었습니다. 7살 지훈이와 5살 민지가 울음을 삼키며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미경이가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고생하는데 아무도 우리 사정을 생각해주지 않잖아요. 미경아, 목소리 낮춰라. 저는 애써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러시잖아요.
왜 늘 우리한테만 이런 걸 다 떠넘기세요? 떠넘긴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수진이도 힘주어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저희 집안일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왜 항상 며느리만 희생해야 해요? 경숙이는 분을 못 이기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언니 들으셨죠? 요즘 며느리들이 이렇게 버릇이 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들은 불만을 참아왔고 시누이는 간섭만 했으며 저는 그저 침묵으로 버텨왔다는 사실을. 숨이 막히고 가슴이 쪼여왔습니다. 제발 다들 그만해라. 제가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이미 걷잡을 수 없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엄마 무서워. 지훈이가 미경 치마자락에 얼굴을 묻으며 흐느꼈습니다. 미경은 아이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괜찮아, 지훈아 금방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공기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경숙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대드는 거 내가 다 참고 살았는데 오늘은 못 참아. 고모님이 먼저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잖아요. 수진이도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다고? 차례상 똑바로 차리라고 한 게 뭐가 잘못이야? 문제는 말씀하시는 태도예요. 늘 지적만 하고 저희 마음은 무시하시잖아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고성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잠시 멈춰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정적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왜 늘 저희만 탓받아야 해요? 미경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하시는 거 너무 힘들어요. 경숙이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시댁 제사나 차례는 며느리가 챙기는 거야. 그럼 고모님은요? 미경이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고모님도 이 집 딸인데 왜 매번 오셔서 지시만 하고 손 하나 까딱 안 하세요? 경숙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작은 질부가. 그 순간 수진이도 폭발했습니다. 저희가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매년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며느리는 그냥 노예예요. 노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귀가 멍해졌습니다. 수진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로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어머니, 저 오늘은 집에 가야겠어요. 미경이가 아이를 품에 안고 일어났습니다. 미경아, 차례는 어떻게 하고 가려고? 죄송해요, 더는 못 버티겠어요. 경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야, 작은 질부. 명절날에 차례상 차리다 어디가? 고모님, 제발 그만하세요. 미경이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희도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다고요. 순간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고모, 그만하세요. 형수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준호야, 너까지 이럴 거야? 네, 더는 못 보겠어요. 매년 이런 거 이제는 틀렸어요. 수진이도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볼게요. 너희 다 가면 차례는 누가? 어머니나 고모님이 하세요. 저흰 못하겠어요. 그 말에 제 무릎이 휘청였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차례상이 무너지는 듯 했죠. 너희 말이 옳다. 제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나도 잘못했다. 경숙이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아니야, 이제야 정신이 든 거야. 더는 안 돼. 부엌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의 훌쩍 입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은 한순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이들 울음소리마저 지쳐 잦아들었고 남은 건 모두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죠. 경숙이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며느리들 말이 옳다니 정말 미쳤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대답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야, 이제야 정신이 든 거야. 내 며느리들한테 그만 좀 해, 아가씨.
순간 수진이와 미경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참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드디어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때 미경이가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한테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인데? 저희 남편, 그러니까 성호 오빠가 빚이 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빚이라고? 언제부터? 작년부터요. 사업이 안 되면서 수천만 원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명절이 올 때마다 겁났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괜히 눈치 보게 되고 어머니가 주시는 용돈도 꼭 필요했어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왜 미경이 얼굴에 늘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는지. 왜 진작 말 안 했니? 말씀드리면 걱정하실까 봐요. 그리고 저희가 부족해서 더 창피했어요. 제가 대답하지 못하고 있을 때 수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도 힘들었습니다. 너도?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안 생기네요. 병원에선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늘 눈치만 보게 됐어요. 친정에서는 손주 얘기를 하고 시댁에서도 눈길이 느껴지는데 숨이 막혔습니다. 두 며느리의 고백은 제 가슴을 바늘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뭘 본 걸까요? 겉으로 웃고 있는 모습만 보았지 속마음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제 입에서 중얼거림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너희 마음도 모르고 힘든 것도 모르고. 순간 경숙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미안하다. 이제 와서? 언니도 며느리 시절 그렇게 당했잖아. 근데 왜 똑같이 했어? 결국 똑같은 거 아냐?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후벼 팠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저 역시 시어머니 밑에서 숨죽여 살았고 그 기억이 너무 깊어서 어느새 그대로 며느리들에게 답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내가 어리석어서였다. 저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조심스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경숙이가 갑자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정말 웃겨요. 이제 와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다 해결될 줄 알아요? 모두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숙이의 눈빛에는 오랫동안 쌓인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들 부려먹고 이제 와서 착한 시어머니 흉내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똑같아. 아니, 더 위선적이야.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이잖아. 언니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으니까. 며느리들한테 똑같이 한 거잖아. 결국 언니도 가해자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경숙이의 말은 칼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미안하다? 그래 봐야 뭐가 달라져요? 이미 다 망가졌는데. 순간 수진이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고모님, 그래도 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시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인정? 그게 대단해? 이미 다 무너뜨려 놓고 인정하면 뭐가 달라져? 망가뜨렸다고요? 미경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안 망가졌어? 지금 이 꼴 좀 봐. 명절날 가족이 싸우고 아이들 울고 이미 산산조각이야. 말은 맞았습니다. 부엌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으니까요. 그리고 너희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야. 경숙이가 눈을 번득였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살았다면서 왜 이제 와서야 터뜨려? 진작 말했어야지.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봤자 들어줄 분위기였나요? 늘 고모님이 와서 간섭하고 지적만 했잖아요.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경숙이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그럼 사실 하나 말해줄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언니, 오빠가 살아있을 때도 이 집안 꼴이 똑같았어. 오빠가 명절만 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아? 결국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 얻은 거 아냐?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왜?
사실인데 오빠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다 알잖아.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 했잖아. 부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마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순간 모두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30년 동안 지켜온 제사와 명절이 사실은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걸까요? 눈물이 차올라 흐려진 시야로 경숙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씨, 제발 그만해. 왜 그만둬? 진실인데.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경숙이가 문을 박차고 나간 뒤 부엌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가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눈앞은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경이가 다가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귓가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 왜 그땐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땐 몰랐어. 그 말의 무게를. 순간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 큰아들 성민이었습니다. 뒤이어 둘째 성호도 들어섰습니다. 고모가 전화했어요. 집에서 난리 났다고. 성민 얼굴은 굳어 있었고 성호는 어리둥절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모 말로는 형수들이 엄마한테 대들었다던데요.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모님이 많이 오해하신 거예요. 고모가 울면서 그러더라. 자기는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희생했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는다면서. 성민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경숙이도 결국 자신이 인정받고 싶었던 거였구나. 간섭과 지적은 엉뚱한 방식이었지만 그 속엔 외로움이 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엄마 정말 무슨 일이에요? 성호가 묻자 저는 무거운 숨을 토해냈습니다. 너희 형수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걸 이제야 알게 됐어. 수진이와 미경이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는 불임 문제를, 미경이는 남편의 빚을. 성민과 성호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진작 얘기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분위기만 더 나빠질까봐. 바빠도 가족인데 우리가 들어줬을 텐데. 그 순간 성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 오늘 처음 알았다. 난 그저 전통만 지키려 했을 뿐이야.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어 하셨던 거구나. 무슨 소리냐? 성호가 되물었지만 저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몰려왔으니까요. 그때 또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성민아, 성호야. 경숙이었습니다. 눈은 울어서 벌겋게 부어 있었죠. 고모. 아이들이 숨죽이며 바라봤습니다. 경숙은 천천히 걸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힘들었던 건 나 때문이야. 부엌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고모 때문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경숙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나 10년 전에 이혼했어.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이혼이요? 준호가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응, 남편이 사업한다고 하면서 도박만 했어. 결국 집안 말아먹고 난 빈손으로 쫓겨났지. 그 뒤로 혼자 살았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오늘에서야 처음 들었으니까요. 그럼 오빠한테는 말 안 했니? 처음엔 안 했어. 창피했으니까. 근데 결국 알게 되셨고 그 뒤로 오빠가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셨어.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생활비를? 성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응, 근데 그게 오빠한테 큰 부담이었어. 명절 때마다 나를 챙겨야 한다는 죄책감도 있으셨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힘들어했던 이유가 단순히 제사 문제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빠를 더 힘들게 만든 거야. 경숙은 눈물을 훔치며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미안해. 30년 동안 괜히 간섭하면서 내 자리를 증명하려 했어. 사실은 가족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어.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경숙의 간섭은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 외로움과 두려움의 표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모님 방식이 잘못되긴 했지만 이제 알겠어요. 고모님도 힘드셨다는 거. 맞아요. 미경이도 덧붙였습니다. 이제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경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늦은 거 아냐? 오빠도 돌아가셨는데.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 우리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준호가 힘주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직 가족이잖아요. 서로 몰라서 싸웠던 거지 미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민이와 성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 차례는 취소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가족이 이렇게 상처 입고 있는데 무슨 차례를 지내겠니? 조상님도 원하시지 않을 거다. 우리가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해. 모두가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부엌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깨진 접시 조각과 흩어진 음식을 하나하나 치우는 손길이 마치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모으는 듯 했습니다. 그날의 소동이 있은 지 석 달 뒤. 오늘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와 부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간단히 김치찌개를 끓이고 작은 접시에 나물을 몇 가지 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을 차렸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며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첫째 며느리 수진이와 둘째 며느리 미경이가 나란히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얼굴에는 전보다 훨씬 밝은 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서둘러 왔니? 아니에요, 어머니. 오늘은 꼭 함께 하고 싶었어요. 예전처럼 무거운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다. 오늘은 많이 안 했어. 그냥 앉아 있어라.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며느리는 국을 덜고 상을 차리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예전의 억지와 부담이 아니라 자발적인 웃음이 깃든 손길이었죠. 잠시 후 준호도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지? 내 혼자 살아보니 엄마가 왜 힘드셨는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늘 철없던 막내가 조금은 의젓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성민과 둘째 아들 성호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이 꽃 받아요. 성민이 내민 꽃다발은 붉은 카네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건강하게 커준 게 제일 큰 선물이야. 그 순간 현관문이 또 열렸습니다. 언니, 나도 왔어요. 경숙이었습니다. 예전처럼 불쑥 들어와 간섭하는 얼굴이 아니라 조금은 수줍은 표정이었죠. 손에는 국냄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끓여봤어. 언니, 맛 좀 봐. 그래, 잘했어요. 놓고 앉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모두가 둥글게 앉아 식탁을 채웠습니다. 거창한 음식은 없었지만 그 자리는 따뜻했습니다. 식사 도중 수진이가 눈치를 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아이 생겼어요.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숟가락이 덜컥 떨어질 뻔했습니다. 정말이냐? 아이가?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눈물이 저절로 차올랐습니다. 수진아, 축하한다. 정말 축하한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해주신 말씀이 힘이 됐어요. 옆에서 미경도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저희도 이제 조금 숨통이 트였어요. 남편이 새 직장을 구해서 빚도 하나씩 갚아가고 있어요. 그래, 정말 잘 됐다. 순간 부엌 안이 환하게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지난 명절의 어두운 공기가 조금씩 걷히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경숙이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해. 아르바이트도 알아보고 있어. 잘 생각했어요. 아가씨는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언니한테도 미안해. 30년 동안 괜히 간섭만 해서. 됐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앞으로 잘하면 되지.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 몇 가지뿐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성민이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건배할까요? 건배? 무슨 건배? 가족 건배요. 모두가 함께 컵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행복하자. 쨍 소리가 울려 퍼지며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새로 차려야 할 것은 제사상이 아니라 바로 이 따뜻한 자리라는 것을. 식사가 끝나갈 무렵 경숙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언니, 다음 명절은 어떻게 할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늘처럼 간소하게 하자고요. 부담 없이. 서로 웃으면서. 좋아요.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례상보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니까요. 창밖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이제는 좀 마음 놓아도 돼요. 우리 다시 시작했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명절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날이어야 한다는 것.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30년이 걸렸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서툴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